자, 오늘부터 이제 확동을 나갈 건데, 확률 통계, 확률을 나갈 확률을 나갈 건데, 주요 문항들 같이 정리 좀 해보고, 내용 정리 좀 해보고 봅시다. 자, 지금 나간 페이트물 중에 중요한 문제들 몇 개만 설명하면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20번 볼게요. 자, 20번은 확률에서 가장 메인 주제 중 하나죠. 바로 독립시행 관련된 얘기입니다. 독립시행. 자, 독립시행에 관련된 내용부터 조금씩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독립시행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행위를 할 때, 시행을 할 때 각각의 시행들이 앞에 시행이나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시행.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주사위를 예를 들어 뭐 한 번 던지고 또 한 번 던지고 또 한 번 던지고 맞죠? 이런 시행이라든지 동전을 2개 던지는 것을 10번 했다 이런 거라든지 어쨌거나 어떠한 시행이 앞에 시행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요 독립적인 상태로 이루어지는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립시행이 아마 이번 기말고사에서 메인 주제 중에 하나일 텐데 이와 같은 독립적인 시행을 그죠? 문제로 낼 때에 가장 첫 번째 흐름이 뭐냐면 어떠한 독립적인 시행을 독립적 시행이라고 하는데 시행을 총 n번에 걸쳐서 하죠. 쉽게 얘기하면은 주사위를 던진다. 이것이 이제 시행인데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를 10번 한다. 주사위를 10번 던지는 거죠. 그죠? 또는 이 독립적인 시행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는데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다. 근데 문제는 주머니에서 공을 꺼낼 때 다시 집어넣는 복원 추출.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독립적 시행의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바로 복원 추출이라고 해서 자 주머니에서 공을 꺼낸 다음에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공을 집어넣죠. 그러면 앞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상황이 그대로 어때? 그대로 원상복구 되잖아. 공을 꺼낸 다음에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또 다시 공을 꺼내 다시 또 집어넣고 맞죠? 이러면 앞에 있는 시행에 환경이 똑같단 말이에요. 공을 확인한 다음에 집어넣고 확인한 다음에 집어넣는 거니까 바로 복원 추출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독립적 시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꺼내어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 이러한 시행을 n번에 걸쳐 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시행에서 사건을 A라고 하면 자, 각각의 시행들 중에 시행을 할 때에 사건을 A가 있을 때 이때 너희들은 A 사건의 확률을 계산을 먼저 이렇게 해놓아야 되겠죠. A 사건 확률을 P라고 하고 그 다음에 n번의 시행, 그 다음에 각각의 시행에서의 사건을 A라고 할 때에 이 A라는 사건이 n번의 시행 중에 R번 일어난다는 거죠. R번이 일어남 이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이런 거예요. 이런 흐름이죠. 독립적인 상태의 시행을 여러 번, 즉 n번에 걸쳐 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인 시행의 가장 대표적인 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또는 동전을 던지는 것이 가장 독립적인 시행의 대표적인 시행인데 이때 각각의 시행에서의 사건을 A라고 하고 A의 사건의 확률이 P라고 할 때에 A 사건이 n번 중에 몇 번? R번 일어난다는 거야. 태영아, 손 자, 그러면 총 흐름상 어떠한 독립적인 시행을 여러 번 했구나. 그 여러 번 중에 R번만큼이 A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의 확률적 계산은 여기 앞에 뭐부터요? n번의
시에 그 중에 사건 A가 R번 일어나면 되는 거니까 몇 시몇시 들어가죠? 앞에 N, C, R이 들어가는 거죠. N, C, N번 중에 R번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N번의 시행 중에 사건 A가 R번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사건 A의 확률이 P니까 P가 몇 번 곱해지냐면 R번이 곱해지고 P가 R번 나머지 P의 역집합이 1 빼기 P가 M 빼기 R번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A의 6번이 된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번의 시행 그 중에서 사건 A가 몇 번 일어나냐? 이러한 흐름이 독립시행이니까 어려운 문제로 나올 거예요. 여러 번 시행하고 독립적인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R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죠. 보세요. 자, 주머니에 1, 1, 2, 3이 있는데 빠르게 보면 빠르게 4개의 공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요. 적혀있는 수를 확인한 후에 다시 넣는 시에, 자, 이번에 디말 파트의 가장 메인 구조죠.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서 확인한 후에 다시 공을 집어넣죠. 독립적인 시행이 되는 거죠. 왜? 다시 공을 집어넣으면 맨 처음에 그 주머니의 상황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사건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건 거죠. 앞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확률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는 시행, 독립적인 시행이 독립시행이구나. 그러면 너희들은 눈치를 채야지. 어떤 눈치를 채야 돼? 이것이 주머니에서 공을 꺼내 확인한 후에 다시 집어넣는구나. 보건 추출에 해당하니까 몇 번 시행하고 그 중에 사건은 뭐며 그 중에 이 사건이 몇 번 일어나느냐. 맞죠? 요 3요소를 정확히 판단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몇 번 시행하냐. 사건은 뭐냐. 그 다음에 그 M 몇 번 중에 사건이 몇 번 일어나야 하느냐.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 이 시행을 몇 번 반복이냐면 4번 반복이니까 N의 역할이 4구나. 4번 반복. 그죠? 4번에 걸쳐 시행한다. 툭 들어가. 자, 그래서 4번에 걸쳐 시행하는구나. 저러한 흐름에서 N의 값의 역할은 4가 되고, 그 다음에 4개를 더한 합이 몇이하다. 승리하구나. 그러면 4개를 독립적으로 꺼냈을 때, 합했을 때 9이하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1을 4번 꺼냈어. 1을 4번 꺼내면 최소인데, 얼마야? 합이 얼마야? 4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1, 1, 2, 3 중에 3이 가장 큰데 3을 만약에 4번 꺼냈어. 그럼 최대가 얼마야? 12지. 그럼 최소가 4, 최대가 12니까 9 이하의 확률 맞죠? 이렇게 문제를 다루려면 최소가 4부터 최대가 12니까 9가 어느쯤이냐면 한 요쯤에 있잖아. 그지? 그러면 합의 결과가 9 이하를 풀려야 돼. 맞죠? 9 이하를 직접 푸는 게 좋을까? 이 9보다 작거나 같다의 여사건으로 푸는 게 좋을까? 당연히 9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 때에 너무 경우가 많잖아?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로 나눠 풀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9 이하 전화의 반대는 뭐야? 9보다 크다니까 합의 결과가 얼마일 때야? 11일 때, 11일 때, 11일 때로 여사건으로 풀겠구나라고 문제를 빠르게 채야지. 맞나요? 자, 그럼 이제 아주 빠르게 독립시행 가져가 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 네 번을 뽑아요. 자, 뽑아서 확인, 다시 집어넣고, 뽑아서 확인, 다시 집어넣고. 맞죠? 그래서 그것을 4번 하는데, 합의 결과가, 자, 합이 얼마냐? 9보다 작거나 같다에 여사건이면, 합이 10일 때부터 11일 때, 12일 때까지. 왜? 가장 큰 공이 3인데 3을 연달아 4개 도움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자, 합이 10인 경우는 어떤 공 4개를 뽑으면 될까? 합이 10이 나오려면 공 4개를 더한 게 10인데 뭐뭐뭐 합이 10이냐? 빠르게 짚합시다. 얼마예요? 예를 들어 1 하나에 3, 3번
4번 중에서 1, 1번, 3, 3번 맞죠? 1은 하면 10이 되죠. 그 다음에 4번의 시행 중에 2가 몇 번? 2번에 3 2번. 그러니까 2 2번 뽑고 3 2번 뽑고 맞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합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합이 10인 경우는 이거 나오고 있나? 빠짐없이 구해야 돼. 1, 3, 3, 3 2, 3, 3 더 이상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합이 11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합이 11인 경우는 2, 1번, 3, 3번. 이거 쉽죠? 합이 12인 경우는 3이 4번. 이렇게 바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여사번으로 갈 거니까 전체 1에서 빼는데 봐봐요. 자, 각각의 확률들을 계산 4번을 해서 뺄 거야. 계산을 4번 해서 총 여사번 4번을 뺄 건데 중간에서 컴퓨터로 자, 잘 봐. 4번의 시행 중에 1 1번, 3 3번. 자, 4번의 시행. 독립적이죠. 확인 후에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4번의 시행 중에 1 1번, 3 4번이 3 3번인데. 자, 그러면 요거 1 1번, 3 4번이면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자, 1이 나올 확률. 보세요. 자, 이거 4개 중에서 1이 2개잖아요? 그럼 만약에 꺼냈을 때 1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4개 중에 2개니까 2분의 1이지. 아,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3이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아니지. 요거 살짝 내용이 살짝 다른 게 요게 A면 얘가 A 6번이 아니란 말이야. 공을 꺼냈을 때 3이 나올 확률이 얼마? 4분의 1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자, 봐봐. 자, 4번의 시행 중에서 1, 1번, 3, 3번. 이거 순서 관계없죠? 3, 3, 3, 1을 뽑든 3, 3, 1, 3을 뽑든 관계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 말이야. 순서를 정해야 되는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수준으로 내가 나열하면 될 것 같아. 자, 1과 3, 3, 3을 배열하는 단수가 몇 개야? 4개지. 그래서 4개에다가 1은 2분의 1인데 몇 번? 한 번 일어나주고 1 한 번.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는 몇 번? 4분의 1의 확률로 3번이구나 하는 거지. 요 두 개의 확률이 0이 아니, 1이 아니죠? A와 A 연습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요게 1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한 번, 3이 나올 확률 4분의 1이 3번. 그 다음에 1 한 번, 3, 3번이 나열되는 단수를 이렇게 빼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쉬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2, 2, 3, 4 배열하자. 그럼 이거 2, 2, 3, 4 배열하면 몇 팩을? 4팩을 2팩, 2팩 나누죠. 맞죠? 몇 가지? 4팩을 총 4개죠? 2가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3이 나오면 되는데 이게 순서에 관계없잖아. 그러면 4팩을 2팩, 2팩 나누면 얼마야? 4팩을 2팩, 2팩 나누면 6이죠. 그래서 6가지에다가 2가 2번 나오죠. 그럼 2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4분의 1인데 이것이 2번. 3도 4분의 1인데 2번. 이런 식으로 해서 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빼고 한 번 더 빼고 해서 총 몇 번의 계산? 4번의 계산으로 빼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독립적인 시행에 관련된 독립시행의 확률은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지거나 동전을 여러 번 던지거나 주머니에서 공을 꺼냈는데 꺼낸 공을 확인 후에 다시 넣는 복원 추출인 경우에는 독립적 시행으로서 있자마자 몇 번이냐, 사건은 뭐냐, 그 중에 사건이 몇 번에 걸쳐 일어나야 되느냐 아주 빠르게 체크해서 후루룩 답을 내면 됩니다. 물론 뭐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여사건으로 풀 건지 아니면 순방향으로 풀 건지는 문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 190번은 가장 중요한 유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 몇 번이냐면 자, 프린트 보세요. 14번이에요. 이것도 매번 나오는데 매번 나오는
가방 안에 들어있는데 얘는 그냥 팩스야. 요 가방은 그냥 맨 처음에 들어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둔단 말이야. 건들지 않아요. 그럼 무슨 왜 줬는지 모르겠어. 그니까 가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 5개의 빈칸이 있는데, 5개 빈칸이 있는데, 처음에 A 가방과 B 가방이 들어있었어. 여기 A 가방이 들어있고, 여기 B 가방이 들어있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제 끝났고, 여기 생각 안 해도 되는 거야. 지금 왜 준 거야? 그래서 여기 A 가방, 여기 B 가방이 들어있었어. 그런데, A 가방, B 가방을 꺼내요. 얘네들이랑 합쳐. 그래서 A, B를 꺼내서 얘네 3개랑 합치면 5개가 나오지. 그래서 현재 자 여기 A, 여기 B가 들어있었는데 얘네 2개를 꺼내서 얘랑 합치면 5개야. 그 5개를 다시 배열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5개를 여기다 다시 배열할 건데 문제는 뭐냐? 이벤트야. A, B가 모두 처음 진열되었던 칸이 아닌 칸에 진열된다 이거지. 자, 딱 저 상태에 모여 있었는데, 이건 아무 그런 게 아니고요. 딱 이 상태인데 A, B를 꺼내요. 얘네 3 가방과 합쳐놓고, 그다음에 5개의 가방을 다시 여기다가 배열할 때 A, B가 모두 처음 진열된 칸이 아닌 칸이란 말이야. 인차가 이거 어떻게 불러요? A, B가 원래 저기 있었어. 요 사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그 A를 포함한 5개를 그냥 배열하는 전체 5회. 거기다가 A, B 둘 다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래서 배열할 때 3패 그다음에 A만 같은 위치에 있고 B는 다른 위치에 있을 때 그때가 3 곱하기 3패 그리고 A도 똑같이 3 곱하기 3패 그래서 120분의 120 마이너스 아주 좋은 풀이야.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모두 때문에 모두 A, B가 모두 다 처음 진열된 이 자리가 아닌 칸이란 말이야. 그럼 상황이 A, B 둘 다 원래 자기 자리에 있던 경우랑 그다음에 A, B 중에 하나만 자기 자리에 있는 경우를 뺀다 이거지. 그렇게 하기로 하는 거잖아, 그렇지? 맞잖아. 그래서 만약에 전체 5팩이라 치면 뭐 A가 어디에 있든 간에 5개의 가방을 5자리에 배열하기 때문에 5팩이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A, B가 둘 다 원래 있던 자기 자리에 맞죠? A, B가 둘 다 자기 자리에 맞죠? 이러면 나머지 3개의 가방이니까 몇 팩이야? 3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A, B 중에서 몇 개나? 하나만 자기 자리에 들어가고 나머지 하나는 원래 자기 자리가 아닌 자리에 들어가는. 그래서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으니까 곱하기 2일 수도 A만 자기 자리 또는 B만 자기 자리.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자기 자리에 들어갔다면 B는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3가지. 그다음 나머지는 3패 이렇게 되는 거나 좋은 풀이에요. 그래서 5팩이 120에다가 얘는 6개에다가 6, 3, 18에 36개니까 도합 몇 개야? 42개를 빼면 58개인가? 맞나요? 8개 여기는 78개입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78개 봐라. 78개인데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것도 괜찮아. 어떻게 해결하냐? 쌤이 제일 좋아하는 풀이긴 한데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멘트를 보면 A, B가 모두 처음 진열된 칸이 아닌 칸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A가 다시 A 자리에 배열되는 걸 X라고 하고 A가 처음에 있던 자리, 자기가 있던 자리에 배열되는 사건이 X라고 하고
B라는 가방이 다시 처음에 있던 B였던 자리에 배열되는 걸 Y가 되고요.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만약에 배열하면 A가 원래 있던 A에 배열되는 경우 사건 X, B의 가방이 원래 있던 B 위치에 배열되는 경우는 Y가 돼요. 그치? 그럼 이렇게 풀어도 사실은 충분히 답이 나오지. 왜? A가 A 자리에 배열되는 걸 X라 하면 지금 이 문제는 X의 여집합을 물어보는 거고 X의 여집합, 그 다음에 동시에 B가 B 자리에 들어가는 걸 Y라고 할 때에 Y의 여집합을 물어보는 거거든. 이렇게 보면 굉장히 확실하지 사실은. A가 원래 있던 A 자리에 X, B가 원래 있던 B 자리에 Y.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뭘까? 방금 전에 인차는 되게 좋은 분인데 굉장히 좋은 분이야. 진짜마다 마땅하지만 선생님이 이렇게 집합문으로 가져가는 이유가 뭘까? 가방이 사물함이 하나 더 추가되고 가방이 C 가방이 하나 더 들어간 다음에 A, B, C 이런 식으로 가면 방금 전에 인차에 있던 우리가 되게 많이 꼬일 수 있단 말이야. 기계식으로 풀어야 돼. 빨리빨리 풀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이런 흐름으로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여사건의 여사건 봐봐. 어떤 두 사건의 사건 두 개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각각의 여집합 동시에 여집합 요렇게 표현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좋은 풀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얘를 들고가 멈추기 하면 전체 120개에서 X와 Y 합집합을 뺀다 이거야. 그죠? 120개에서 5팩이 되겠죠. 5팩에서 합집합이에요. 여기 합집합이에요. 그러면 얘가 아주 빠르게 안 되네요. 뭐냐면 이거 합집합이니까 NX. 자, X만 보는 거야. X만. NX 맞죠? A가 A 자리에 들어갔어. 그럼 나머지는 자기 자리는 아니도 관계없어. 몇 팩이 되는 거야? 4팩이 되겠지. NX 4팩 X만 따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 합집합의 경우의 수가 NX 4팩 NY 4팩 그 다음에 빼기 교집합 맞죠? 그럼 교집합은 뭐냐면 A도 A에 동시에 B도 B에 가면 몇 팩을 빼는 거야? 3팩을 빼겠지 동시에. 그래서 NX, NY 빼기 교집합이면 3팩 6개를 빼는 거니까 얘가 얼마냐? 48에서 얼마야? 42가 되면서 맞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몇 개가 나오는가? 78개가 나오게 되겠지. 똑같아. 아주 좋은 풀이를 보여줄 건데 A, B가 모두 자기 자리인 경우와 둘 중에 하나만 자기 자리인 경우를 빼도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A가 A로 X, B가 B로 Y A도 자기 자리가 아닌과 동시에 B도 자기 자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도 괜찮다. 이거 그럼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 그럼 이제 전체 78개니까 확률로서는 120분의 78. 이거 무슨 확률이라는 거지? 이런 확률? 확률의 중대 3개잖아. 확률의 중대 3개인데 이런 확률을 뭐라 그래?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지. 중동하게 나올 것이라는 단어만에 맞죠?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 있는데 이런 확률을 수학적 확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15번 갈게요. 15번도 많이 어렵죠. 15번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2분 드릴게요. 여기 풀어봐. 숙제량이 조금 많아질 거고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좀 더 어렵게 좀 더 풍부합시다. 이만큼 잘 봐야.
김나윤, 김민찬, 김윤아, 문정우, 박정현, 박준원, 이서윤, 이세영, 이승우, 이태영, 정재윤. 자, 문제는 아마 느꼈을 거야. 자, 지금 가정법 보니까 같은 수가 몇 개 이상 이어진다는 얘기야? 3개 이상 이어지지? 그럼 같은 수가 3개 이상 이어진다는 것을 본 순간 얘를 어떻게 나눠 풀어내니? 얘들아,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눠가야 되는데 왜 3개로 나누냐? 같은 숫자가 연속되는데 그 연속되는 것이 몇 개인 경우? 3개인 경우. 같은 숫자 연속되는 게 3개, 그 다음에 같은 숫자가 4개, 같은 숫자가 5개 연속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1번, 2번, 3번으로 가는데 자, 1번 같은 경우에 같은 숫자가 3개 반복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잘 봐. 이거를 같은 숫자가 5자리 중에 3개가 반복되니까 나눠봐야 돼. 이것도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은 숫자가 배열되고 그 다음에 땡땡 과 형태 이런 형태 같은 숫자가 3개만 어차피 4개 반복되는 거랑 5개 반복되는 건 비슷할 거니까 같은 숫자가 이렇게 3개가 반복되고 나머지 2개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같은 숫자가 땡 가운데에서 이렇게 3개만 연속되는 경우도 있을 거며 그 다음에 x, x에 5, 5, 5인 경우도 있는데 얘는 따로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왜? 위에 첫 번째 경우랑 좌우가 들어갔을 뿐이거든. 그러면 이거 경우의 수만 한 다음에 여기 몇 배 주면 돼? 2배 주면 되는 거니까 요 경우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고 요때랑 요때만 계산하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요게 만약에 경우의 수가 5개라면 요거 5개가 되는 거지. 만약에 같은 숫자가 예를 들어 4개만 자 이렇게 4개만 반복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같은 숫자가 우측에서 4개 왼쪽에서 4개 오른쪽에서 4개 마지막 모두 다 5개가 다 같은 숫자 반복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4개니까 얘는 4가지가 되겠지. 4가지 그죠?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4개니까 이거 전부 다 2인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 4인 경우 맞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다음에 중요한 점은 뭐야? 두 수의 합이 뭐여야 돼? 모두 짝이어야 돼. 두 수의 합이 그러면 이웃하는 모든 경우가 자, 이웃하는 모든 위치 여기 있는 모든 위치에 이웃하는 수의 합이 짝이니까 이거 전부 1, 전부 2, 전부 3, 전부 4 가능하다 이거야. 그럼 주의할 건 뭐냐? 1번과 2번인데 자,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 다 1이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 전부 다 1이 들어갔다 치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수가 세 가지가 아니지. 세 가지가 아니야. 왜? 이웃하는 수의 합이 짝이니까 여기 홀 들어갔을 때 여기 뭐 들어와야 돼? 홀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근데 참 재밌는 건 지금 여기에 홀 2개, 짝 2개거든. 그래서 홀 2개, 짝 2개니까 그나마 이렇게 되겠지 하고 문제를 풀면 되는데 문제는 개수를 좀 늘려서 홀 몇 개, 짝 몇 개 하죠. 그 다음에 비대칭으로 그리고 홀 3개, 짝 4개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어렵다. 어쨌거나 만약에 전부 1인 경우에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야? 3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 1은 안 돼. 밑에 셌어. 중복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두 1인 경우에 여기에 반드시 1, 2, 3, 4 숫자 중에서 여기에 3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모두 1인 경우에 이거 하나, 모두 2인 경우에 4가 들어가야 되고 모두 3인 경우에 1, 모두 4인 경우에 2. 그래서 그 경우가 4가지가 일어나니까 밑에 있는 경우도 4가지가 되겠구나 볼 수가 있겠고요. 좌우가 바뀌었을 뿐이니까 빠르게.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자 이거 3개가 전부 다 1이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수는 반드시 3이 올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이제 반드시 3이 올 수밖에 없지. 왜냐면 1, 3번만 연속하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올 수 있니? 1, 3이 들어올 수 있지. 1, 3. 요 세 가지 연속되는 게 전부 다 1이면 3, 여긴 분명히 3이어야 하고 왜냐면 여기 1이면 안 되니까 합은 짝으로서 자 모두 1이면 3 들어오고 여기에는 1, 3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맞죠? 그러면 요거 세 가지 이웃하는 게 전부 1이면 얘는 픽스, 얘는 선택 2가지. 맞죠? 2가지가 일어나는데 여기 전부 2인 경우도 몇 가지일까? 여기 4 들어오고 전부 2인 경우에 이웃하는 숫자가 작아야 되니까 싹 다 2인 경우에 여기 4 픽스 여기 선택 얼마? 2, 4 맞죠? 그러면 2인 경우 얘가 3개가 다 2인 경우도 2가지 3인 경우도 2가지 4인 경우도 2가지니까 총 2 곱하기 4에서 8가지구나. 그럼 이때도 8가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쉽죠? 자, 이 세 개의 가운데가 1이면 여기 픽스 얼마? 픽스죠, 픽스. 얼마나 돼? 반드시 3, 여기 얼마? 3. 그 다음에 요거 가운데 2인 경우는 4, 4.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 경우에 4가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야. 빠르게 나눠 푸는 거죠, 뭐. 그래서, 자, 첫 번째 경우, 3개만 이웃하는 경우는 요 경우고, 4개만 이웃하는 경우는 요와 같으며, 5개 이웃하는 경우는 요와 같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풀자라는 거.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18번. 자, 문제 읽어봅시다. 6개, 4개 나눠야 돼요. 전체 경우는 18을 604개 나눠주면 돼요. 전체 경우죠. 같은 거 6개, 같은 거 4개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팩을 6팩, 4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고. 그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흰 공이 자, 지금 봐요. 지금 그림이 지금 얘가 흰 공인데 자, 흰 공, 흰 공, 흰 공, 흰 공, 그 다음에 흰 공 6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처럼 흰 공이 적어도 한 개의 다른 흰 공, 적어도 한 개의 다른 흰 공과 이웃한대. 흰 공이 적어도 한 개의 다른 흰 공과 이웃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안 되는 게 봐요. 흰 공. 자,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는데 자, 이 경우가 있는데 말이야.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 의미되죠. 문제는 뭐냐? 나열을 하긴 하는데 각각의 흰 공이 적어도 한 개의, 적어도 한 개죠. 2개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개의
다른 행공과 이웃하는데 얘는 다른 행공과 이웃하지 않잖아. 다른 행공과 이웃하지 않아. 맞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지. 적어도 행공은 적어도 다른 행공과 이웃한다 이거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종합적으로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걸 조금 더 뭔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검은 공 4개인데 뭐는 무슨 얘기예요? 검은 공 사이사이에 흰 공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은 공 사이사이에 이게 검은 공이야. 검은 공 맞죠? 이 검은 공 사이사이에 흰 공이 몇 개만 하나만 들어가면 안 돼. 그렇잖아. 검은 공 사이사이에 흰 공이 몇 개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 요 돌 사이에 2개, 요 돌 사이에 하나만 안 된다 이것이. 문제 요지는 흰 공이 적어도 한 개, 다른 흰 공과 이웃이다. 그럼 주어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야? 문제 요지는 이거야. 흰 공 6개, 검은 공 4개 나요. 전체 10회, 나누기 6회, 나누기 4회. 이제 전체 경우에서 그거 낫고. 흰 공이 적어도 다른 한 개의 흰 공과 이웃한다 이거야. 어떻게 풀 거야? 아우, 이거 의사법 풀면 지우개요. 왜 지우개인지 얘기해 줄게. 검은 공 4개를 먼저 놔야 해요. 자, 근데 이 검은 공 4개 서로 구별치 아니에요. 그럼 4팩이에요, 1팩이에요. 똑같은 검은 공 4개란 말이야. 똑같은 검은 공 4개를 놔야 하는 거는 4팩이 아니라 몇 팩이야? 1팩 한 가지지. 그래서 이건 한 가지가 계속 패스하고, 한 가지가 패스하고, 여기 5가지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흰 공 하나만 들어가면 돼, 안 돼? 아예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면 몇 개 이상해? 2개 이상이잖아. 그럼 얘가 하나일 때, 얘가 뭐 하나일 때, 얘가 하나일 때, 얘가 하나일 때, 얘가 하나일 때, 여기 하나, 이렇게 하나일 때, 이렇게 하나일 때, 이거 6건 이렇게 준 거야?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문제의 요지는 이거야. 여기 5개의 공간이 있고, 흰 공 6개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 중에서 들어가지 않거나 아예 들어가지 않거나 흰 공이 들어가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 이거지. 그럼 이건 뭐야? 분할이란 뭐야? 분할 분배 문제인데 문제는 분할의 수가 없어. 왜 분할 수가 없어? 흰 공 6개가 다 뭐야? 서로 같기 때문에 분할의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뭐 하기만 하면 돼? 적당히 개수로 나누어서 분배만 하면 되는 문제잖아. 이걸 6번을 어떻게 풀어? 자, 숙제는 지금 나간 풀이들 다 풀어. 알겠지? 이해하죠? 그때 양을 조금만 좀 늘려봅시다. 자, 수고했어요.